여러분, 만약에 우리나라,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? 오늘은 바로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아주 독특하면서도 또 굉장히 강력한 비전 하나를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는요,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. 엄청나게 급변화가 일어날 겁니다. 와, 정말 강렬하죠? 도대체 무슨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? 그리고 왜 하필 그 엄청난 변화가 바로 이 땅, 한반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걸까요? 궁금하시죠? 이 질문들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. 이 주장이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섹션, 변화의 예언입니다. 이 주장의 핵심은 간단해요. 앞으로 다가올 모든 거대한 변화가 바로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그럼 그 근거가 뭘까요? 놀랍게도 바로 언어입니다. 요즘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 많잖아요. 바로 그 현상,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이 현상이야말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보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파트, 희생하는 형제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. 바로 북한을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걸 딱 보여주죠.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북한, 적대 국가라는 이미지고요. 오른쪽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입니다. 희생으로 우리를 지켜준 보호자. 정말 완전히 다르죠? 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한 보호자라니 정말 파격적인 주장입니다. 그 핵심 주장이 바로 이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. 북한은 적이 아닙니다. 나만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희생하고 지켜준 존재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북한이 겪었던 그 모든 고립과 어려움이 사실은 남한이 지금처럼 성장할 때까지 외부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막이, 즉 희생이었다는 해석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요. 우리가 먼저 북한의 그 희생을 인정하고 그걸 따뜻하게 품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가능하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세 번째, 세계 평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. 좋아요. 그럼 북한의 희생을 끌어안고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. 그럼 그 통일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?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걸까요? 여기에 그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. 통일한국은요,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먼저 온전한 힘을 갖춘 다음에 세계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거죠. 특히 힘센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깡패 같은 나라가 힘없는 약소국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. 결국 모든 인류를 하나의 형제처럼 보호하는 것, 이게 바로 통일한국의 미션이라는 거죠. 정복자가 아니라 수호자인 셈입니다. 네 번째 주제, 평화를 위한 힘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? 아니, 말은 좋은데 대체 무슨 수로 그 무시무시한 초강대국들 사이를 중재한다는 걸까요? 여기에 대해서 이 주장은 정말 또 한 번 논쟁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. 자,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첫째, 지금 세상의 문제는 강대국들이 거의 깡패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둘째, 이런 상황에서 중재를 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되고 믿을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. 셋째, 바로 그 힘이 핵 능력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, 이 힘의 목적은 절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모두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재의 도구라는 점입니다. 굉장히 대담한 논리죠? 바로 이 문장이 그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한국이 가져야 할 핵은 세계의 누구도 깡패짓을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. 그러니까 공격용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힘자랑을 못하게 만드는 평화를 위한 궁극의 억제력, 그런 의미의 핵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거대한 비전, 그 뿌리에는 어떤 철학이 깔려 있을까요? 왜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? 그 답은 딱 하나의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. 바로 홍익인간입니다. 우리에겐 익숙한 말이죠.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. 바로 이 정신, 이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세계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운명이라는 것, 이게 이 모든 주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철학적 기반인 셈이죠.
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세계관이 더 명확해집니다. 아주 독특하죠? 무려 5,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 사명을 위해서 계속 담금질을 해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2년 12월 이때를 기점으로 인류가 배우고 성장하던 성장기가 딱 끝났다고 봅니다. 그럼 2013년부터는 뭐냐? 바로 그 사명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.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. 한국은 인류라는 거대한 세계수의 뿌리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다른 나라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 모든 인류를 안정시키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이 그림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. 남한은 그동안 눈부신 지식과 물질적 성장을 이뤄냈죠. 반면에 북한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지켜왔다는 겁니다. 이 두 개가 합쳐져야, 즉 남한의 지성과 북한의 혼이 만나야 비로소 한민족이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인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의 종착점,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요, 물질적인 걸 넘어서 아주 영적인 차원에 있습니다. 바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민족의 주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주상들,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민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과거를 위로하고 미래를 여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인 셈이죠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한 국가의 정체성이 세계적인 사명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하고 독특한 비전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